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반공 아버지라고 불리던 김병조라는 사람의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1959년 6월 7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유가족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전쟁 때 아들 6명을 잃었다는 김병조라는 사람도 참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악수하면서 가고 있는데 김병조라는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뭐 가족 중에 아들이나 아버지나 이렇게 한 명이 전사했으면 그러면 여기다 훈장 하나씩 달았답니다. 그런데 6개를 단 사람이 딱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6개를 단 사람이 나타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조가 반공을 위해서 아들 6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격이 높은 건국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는 거죠. 이후에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서게 되죠. 이런 박정희 군사정권이 선 이후에 번져지게 됩니다. 잠시 그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미 8군에서 쓰고 있던 서울 아현동 고객길의 풍전 아파트를 건국 최고 공로 훈장을 받은 바 있는 제주도의 김병조 씨에게 불화해 주었는데, 낡은 이 건물이 날씬한 관광 호텔로 개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병조 씨는 6.25 때 아들 6형제를 고스란히 조국에 바쳤으나 과거에는 정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주도에서 아동 이발소를 열고 손수 머리를 깎으며 가난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귀속재산인 이 아파트의 관리권을 주는 한편 앞으로 국민 전체가 아들 노릇을 해드리겠다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에 김병조 씨는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사회사업에 쓰겠다고 눈물 어린 소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의장이 아파트를 이 김병조한테 줬는데 1년 후에 국가 최고의 의장 앞으로 투서가 날아들게 됩니다. 김병조 이름이 김병조가 아니고 원래는 김병좌였다. 김병좌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6이 아니고 3이다. 이런 투서가 날아듭니다. 그리고 또 노승복이라는 이 형사가 그 술을 마시던 중에 그 한 노인으로부터 요즘 신문에 나오는 김병조는 사기꾼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에 어떻게 밝혀졌냐. 김병조는 북한 출신이고 3남매 아버지였다. 그리고 일제시기에 북한 지역에서 경찰이 밀정 노릇을 하다가 해방이 되는 바람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월남했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김병조가 뭐라고 말했냐. 내 양심이 걸리는 건 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호텔을 얻은 것뿐이지 내 양심에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사기꾼들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삶은 계란을 훔쳐서 먹습니다. 근데 입안에 탁 였을 때 넘기지 못하게 목을 딱 잡고 입안에 들어간 계란을 딱 잡고 너 계란 훔쳤지, 이래야만 이해한다는데요. 그런 스킬인 겁니다, 김병조가. 그리고 또 법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들 6을 나라에 바친 애국자인데 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그리고 또 교도소 안에서는 단식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징역 3년 받았고, 그리고 또 항소심에서 뭐 1년 6개월로 이렇게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감옥 생활한 건 맞죠. 징역 살한 겁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 북한 출신 이산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나온 과거나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건 북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같았을 겁니다. 박정희 의장 앞으로 투서를 보낸 사람, 그 사람도 결국은 북한 출신이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김병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김병조가 반공이 국시이던 이런 군사정권 시절에 반공이 아버지로 불리우다가
그리고 일확천금이 돈벼락을 맞았다가 결국은 하루아침에 천길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탈북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처럼 자기 학력, 경력, 과거를 숨기는 것. 이거는 북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탈북민들, 한 고향 친구라거나 탈북에서 남한까지 오는 과정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거나 이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여성들이냐. 중국에서 살다가 고향이 그립다고 또 장군님이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조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 발로 중국 심양주재 총영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돌아나간 거죠. 총영사관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애들은 수갑도 안 채워서 내갑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북한으로 나가고도 인간 생지옥인 북한 노동교화소에 가서 인간 이기가이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반공이 국시이던 시절에도 가짜 반공 아버지 돈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냈다가 처벌은 안 하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거짓된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밝혀질 날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질 거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거로 인해서 꼭 벌을 받을 겁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